우리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온 거는 기자 회견문하고 또 부침 자료, 거기에 이제 청주시 거 같은 경우는 점수까지 다 그 청주시 공고에 다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첨부한 이유는 이 관리대행 업체 선정은 점수 1, 2점 차, 0점 몇 점 차로 1등하고 2등이 갈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천 같은 경우는 2점이 안 되게 1, 2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점 안 되는 걸로 해서 1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또 같이 해주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기자 회견문을 읽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질의를 받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제천시 의회 김꽃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관리대행 업자 선정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의한 관리대행 계획서를 심의하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에 제천시의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 사실에 대한 공문 및 통보도 하지 않은 점. 두 번째, 결과적으로 하수도 관련 전문가 및 민간인은 단 한 명도 없이 4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 세 번째, 4명 모두 위촉 동의서 심의 조서에 심의 날짜가 누락된 점. 네 번째, 공무원이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위원장도 없는 위원회인 점. 다섯 번째, 환경부 고시에 대면, 서면, 심의 방법에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관련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면 회의를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서면으로 심의한 점. 여섯 번째, 5개월이 지난 후 사후 작성, 공무원이 대리 작성이라는 위법사항이 확인된 점. 일곱 번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상급기관의 질의조차 하지 않은 점. 여덟 번째, 나머지 공무원 4명에 대한 본인 사실 관계 여부도 조사하지 않은 점. 아홉 번째, 조사 3일 만에 부랴부랴 결과를 발표한 점 등 하자 투성인 사전 절차로 인한 계약 무효 여부, 담당 부서가 평가한 절대평가 60점 검증,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총괄적인 감사가 필요하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관리대행 업체의 이근규 시장 측근 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업체의 이근규 시장 측근인 지난 지방선거 때 민심 리포트를 배포해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취업한 사실은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며 채용 과정에 압력성 청탁은 없었는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대행사 실험실에 근무 중인 A씨는 관련 자격증도 없는 걸로 확인되었으며 취임 후 여러 번 측근 보훈 인사로 논란이 되었던 이근규 시장은 말로만 시민이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민심은 안중에도 없이 측근 챙기기만 한다는 비판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측근 채용에 대한 시민 여러분께 이근규 시장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현재 관리대행 업체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행 업체는 관리 개시 한 달 만에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9월 6일, 7일에 걸쳐 하수도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에 따른 개선 명령 및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고, 업체 선정 시 담당 부서가 절대 평가한 사업 수행 능력 평가 항목 60점 중 참여 기술자 4명으로 인한 30점 배점에 해당 업체는 30점 만점을 받았는데, 2달도 안 된 기간에 주관사 TSK 워터 소속 3명 중 2명이 교체되었고, 공동 참여사 의림환경에너텍 소속의 1명은 9월달 퇴사로 새로운 1명을 선임했지만 상주 여부가 불분명하여 담당 부서에서 선임 불가로 행정 조치하여 1명은 공석인 것을 제가 관리 현황 확인차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였습니다. 인근 충주시는 입찰 공고에 참여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시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지만, 제천시는 부실한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심의로 인해 2달 만에 4명 중 3명이나 교체되는 등 부실 운영이 확인되어 철저한 수질 관리와 효율적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될지 심히 우려스러운 바 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수사 의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공문서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제출한 자료를 그 당시에 담당 부서장님을 비롯한 4명 앞에서 모두 복사를 해놨으며, 이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 및 관련법 등에 대한 자료로 공개 문서입니다. 제보를 받고 자료를 요구하여 문제점을 발견하여 의회 전문의이실 공직자분들, 하수도 관련 전문가, 수사 의뢰된 언론인 분과도 검토를 했고, 당연히 다른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판단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문서 유출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까지 수천 번 이상 공문서를 유출한 것입니다. 복사본을 가지고 왔습니다. 2권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와 확인 등 정당한 의정활동을 한 저에게 마치 기밀 문서나 비공개 문서를 유출한 것처럼 의혹 제기를 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소신껏 의정활동을 해온 저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킨 바, 담당 부서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하지 말고 제천시의 모든 일은 시장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이근규 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본질을 왜곡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확인 중인 저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사 의뢰까지 했지만, 저는 저의 모든 것을 걸고 관리대행 업체 선정 과정의 모든 의혹을 끝까지 밝혀낼 것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언론인을 수사 의뢰한 것은 언론 탄압이며, 현역위원 2명을 수사 의뢰한 것은 시정 감시의 의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이근규 시장은 상식 이하의 행정을 즉시 중단하고 제천시 발전과 민생을 챙기는 진정한 제천시의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공무원이 대리 작성이라는 입법사항이 확인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은 시민 여러분께 사과와 측근 채용, 수사 의뢰에 관한 이근규 시장의 조속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그 폴더로 2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 앞에서 다 복사를 한 거고요. 이게 지금 공문서 유출 의혹이라고 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앞에 제가 띠지를 붙인 거는 요게 이제 선정위원회 관련된 위촉 동의서 심의 조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워낙 자료가 많아서 세 부만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기자 회견문에 대해서나 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혹시 없으신가요? 제가 알기 쉽고 조금 이해하기 편하시게 제가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그럼 질의가 없으신가요? 네, 질의가 없으면 질의는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우리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하시죠. 제천 뉴스너널의 문석 기자입니다. 네네. 그 기자견문 보게 되면은 이제 사실관계라든가 주장 쌍방향으로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요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의원님의 이제 일방적 주장이잖아요, 그죠? 물론 관련 자료라든가 법규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또 관련 자료와 법규가 또 다를 수가 있는데 3번 보게 되면은 관리 대행 업체 운영 실태라는 거 있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의원님께서 조사한 바로 따르면은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고 이 업체가 그냥 부실하다는 뉘앙스로 이제 하셨잖아요, 그죠? 제가 파악해본 바 이 과태료 300만 원은 해당 기업체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제천시에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뉴스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명예훼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사실관계가 아니면은 그 명예훼손으로 이제 그 당사자인 해당 업체에서 고발도 의뢰하고 있다는데 요 내용권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네. 쌍방향 주장이라고 하는 거는 네. 주 기자님의 논리고요. 뭐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우리 시민분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사업소 마을 하수팀에 3년치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받았고 제가 현장 확인에 우리 그 담당 부서장님의 확인까지 다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 관리대행 업체 그 관리 개시일이 8월 1일부터입니다. 그 이후에 관리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리대행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거는 기자님이 확실하게 사실관계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예훼손은요 아무나 명예훼손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까지 의정 활동하면서 관계 자료, 현장 확인 저는 그런 걸로 다 해서 제가 근거를 만들기 때문에 저는 그 분들에 대해서 뭐 지금 기자님이나 그 관계자 분들이 오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추후에 사실관계 확인을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기자견문이 이제 그 메일로 일찍 기자견장에 오는 것보다 일찍 이제 배포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해 본 결과 3번 같은 경우는 우리 기자들이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기업체가 과태료를 받았는지를 크로스 체킹하는 건 의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지금도 예. 자료가 있습니다. 3년치 제가 그 과태료 부과 현황 해갖고요. 네, 이분들이 관리 대행 업체 시작하면서 2번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 기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관리하는 위탁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80만 원을 과태료를 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그 관리대행 업체가 내는 사항으로 제가 자료도 다 있습니다. 제가 추후에 지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예 저는 기자회견은 이것으로 마치는 걸로 하고 우리 또 최상기 의원님이 양해해 같이, 주신다면 네, 저도 수사 의뢰 대상 대상이기 현역 때문에 의원이라서 잠깐 제가 아니 말씀드리도록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좀 하고 아니 지금 질의 다 받았잖아요. 아니 이거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예, 예. 질의하세요. 지금 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게 이게 좀 환경부 관리 지침과 고시에는 심의위원회 구성권에 대한 내용이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련 조례에서도 공공사업처리에 관한 조례에서도 심의위원회에 대한 구성권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부분에 관리대행 선정위원회에 대한 것만이 나와 있고 심의위원회에 대한 건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대행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서 단순 관리대행은 약식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한 의원님께서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공무원이 대리 서명한 내용 그리고 또 대리 서명한 내용하고 그 가표시다가 대리 가표시다는 건 확인됐습니다. 예, 그거는 또 담당 공무원도 거기에 잘못하면 의뢰권 처벌 받겠다고 이제 취재를 나가니까 밝히더라고요. 그 이외에 문제점이 있는 거라든가 부실한 게 있다면 좀 발표 좀 해주세요. 그 이외에 이 선정 과정에서 불투명한 점이라든가 확실한 네, 근거를 지금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제가 관리대행 선정위원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금 주 기자님께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첨부 자료한 그 환경부 고시 그게 저희 행정규칙입니다. 네. 지침보다 상위법이고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하위 법규는 그 정상적인 그 활동을 그거를 규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먼저입니까? 고시가 먼저입니까? 그거는 고시 우리 환경부 장관의 명령으로 한 그 환경부 그 행정 규칙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제가 첨부 자료로 그 고시 부분까지 해당 사항까지 제가 기자님들한테 첨부 자료를 했고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 선정위원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선정위원회 구성에서는 위원장을 공무원 아닌 사람으로 호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못된 게 뭐냐면은 고시에서는 관리대행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서 단순 관리대행에 대한 그 규정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에는 단순 관리대행이라면 이렇게 한다는 그 내용 조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에 없는 내용을 지침에서 보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환경관리소의 입장은 단순 관리 대행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제가 환경부에다가 질의해서 유권해서 내려본 바 잠깐만요. 네. 예. 네, 단순 관리 대행이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저 상세한 거는 네, 뭐 네. 감사원을 청구를 하든 아니면 뭐 법에서 결정이 날 거고 잘못되고 안 된 부분은 네네. 저희 기자들이 궁금해하는 건 앞으로 네네. 지금 현재 이제 수사 의뢰가 됐잖아요. 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 두 분도 의뢰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네. 현재 시민들이 볼 때는 계속적으로 의하고 시하고 또 어떤 공모주하고 이런 계속 부딪히는 마찰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기자회견을 하시는 의도는 처음에 뭐 기사에 보도가 됐듯이 잘못됐다라고 기사를 확인을 하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하시는 취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그런 거를 밝히시는 자리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의 입장을 얘기했고 저희 의회에 그 13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두 분이 지금 출타 중이시고 의장님도 이제 병원에 가셨다가 이제 오늘 오셨고 해서 저희가 전체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저의 입장으로서는 이것이 공문서 유출이라면 예산안이나 조례안이나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의사 일정에 대해서 저는 못하겠다 심의를 그렇게 저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 이후에 의회에서 공식적인 것은 전체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근규 시장의 그 사과와 그 측근 채용과 수사 의뢰에 대한 본인이 직접 공식적인 자리에서 입장 표명을 저는 요구하고 그 이후에 시장님의 어떤 사항에 따라서 그 이후에 저는 개인적이든 의회 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든 저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강경하게 대응하신다는 거는 뭐 의사 일정을 접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아직 저희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만 제 입장은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 회의는 언제 하시나요? 예, 저희가 지금 뭐 일단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좀 나눠보고 저희가 지금 전체 의원 간담회를 내일 정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두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뭐 수요일날 아침이든 아니면 내일이든 또 이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 우리 최상규 의원님도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잠깐 뭐 말씀을 하시다가 일로 오셨어요.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몇 분만 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대상자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를 짜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모적인 논쟁에 자꾸 시간을 허비한다는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면서 저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제가 9월 14일 9시 30분경에 그때 당시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시냐? 회의 중이라서 의회에 거의 다 왔다. 그러면 2층에서 좀 만나자. 사인을 하나 하실 거 있다. 좋다. 뭐 잘 아는 후배 공무원이니까요. 그래서 9시 35분경에 요 끝에 2층 옥상에서 의자에 서류를 펴고 이런 자료와 같이 견출지 2장을 붙여와서 여기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사인하시면 됩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이미 4월에 끝나서 그거를 토대로 업체 심사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업체가 선정돼서 업체가 지금 정상 가동 중입니다. 따라서 이 서류는 사인을 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단지 제 행위는 그건데 참 오늘에 와서 수사 의뢰를 받고 보니까 난감합니다. 또 우리 김건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통상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해당 부서에서 의회 정식 공문을 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회에서 위원을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추천해 달라고요. 문서로 접수가 됩니다. 그 문서를 접수하는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게 자칭적 건지 산업건설 건지 그거를 판단하셔가지고 그 해당 상임위원장 상의해서 그 공문은 부서에게 어느 누구를 추천합니다 하고 공문도 다시 발송합니다.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 머릿속에 있다고 제가 위원입니까? 9월 14일까지 제가 위원인 걸 전혀 모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담당 공무원 머릿속에 있다고 제가 위원으로 치부가 됩니까? 또 심지어 뭐 보도 자료에 보면 9월 말에 우리 조사팀장이 내보낸 보도 자료에 보면 불참위원에 대한 사후, 대리, 서명을 했다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청와대 안 가셨다고 다 불참입니까? 저는 통보받은 사실이 없는데 저를 자꾸 언론에서 불참위원이라고 표시를 해요. 저 불참 안 했습니다. 부른 적이 없는데 뭐 불참입니까? 이 관계는 사실 책임자로부터 공식 해명도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참건도 좀 그렇고요. 또 제가 이왕 여기 서인님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김건희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위원이 6명이 아니에요. 4명이지. 우리 그분이나 저나 통보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꾸 6명으로 표기를 하시는데 4명입니다. 담당 공무원 머릿속에 있는 위원이 어떻게 위원입니까?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결국 4명의 공무원만 가지고 서면 심사를 했는데 그게 과연 거기다가 위원회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가 있는지 또 부여할 수 없다면 그게 위원회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 결과가 그러면 물론 저는 뭐 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게 위원회는 명칭을 부여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위원회 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다면 차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전부 다 취소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이래 언론 보도에 보면 제 제명이 뭐 어쨌든 언론 보도입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사문서 위조입니다. 사실 제가 심의위원으로 지금 거론화되는 것은 이미 사문서 죽은 문서입니다. 그 문서는 이미 종결이 돼서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업체 선정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는 이미 사문화 죽은 문서입니다. 제가 망자에게 돌을 던졌다고 제가 살인죄를 적용받습니까? 또 사문서 위조라는 제목도 있어요. 제가 뭐 수정패로 지웠습니까? 지우개로 지웠습니까? 제가 언제 사문서 위조를 했습니까? 지금 공식 언론이지만 우리 조사팀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근간에 전화 받고 해명하느라고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또 식욕도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이 일상생활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고 있어요.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큰 죄를 졌길래 허위 공문서 작성에 사문서 위조냐. 저는 표를 의식하고 있는 선출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표가 수없이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이걸 누가 보상할 겁니까? 저는 저한테 이런 압박과 스트레스 담당자들한테 분명히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예,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저도 뭐 질문, 저 뭐 자세한 지식은 없지만. 근데 지금 두 분 이제 말씀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의원을 직함으로써 처리하는 건 처리하는 거고, 예. 그 지금 심의
자체가 엄청 무효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조사팀에서 상급 기관에 질의를 안 했고 저 또한 그걸 질의해서 답변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감사를 청구도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확인 중에 자료도 갖고 해서 제가 지금 확인이 덜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확인을 더 해서 감사원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없으시면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장님 자료 다 보셨으면 두 분은 갖고 가시면 자료 안 주셨어요? 자료 여기 한번 아니 이거